씨의 노래로 스튜디오가 한결 더 훈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건강쇼 강성현입니다. 건강 고민을 안고 저희 땡큐를 찾아와 주신 건강 트러블 메이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박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곡동에서 건강 고민이 제일 많은 주부이자 큰아들을 군대에 보낸 곰신 엄마 최미영입니다. 글로벌 건강쇼 땡큐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땡큐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주신 박일준 씨. 어떻게 이렇게 두 번째 또 방문을 해주셨어요. 땡큐. 그러니까 저희가 땡큐인데. 네. 제가 그때는 그 아내랑 나왔잖아요. 네. 그땐 진짜 걱정인 게 간 얘기를 못 물어봤어, 내가. 못 물어보고 그래서 오늘 아내 몰래 출연 요청을 딱 했죠. 근데 실제로 뵈니까는 진짜 멋지세요. 깜짝 놀랐어. 하지만 저도 건강에 대해서는 선생님보다 고민이 더 많거든요. 땡큐에서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정말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땡큐를 방문하신 두 분의 공통적인 건강 고민이 차트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고민. 트러블. 간 경변. 이 사실은 제 간은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2002년도에 이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면서 간경변 진단을 받았어요. 간경변 간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저 식도 정맥이 터졌어요. 네. 이게 식도로 인해서 이제 혈액이 간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니까 미세하게 그 혈관이 터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한 6번 정도 수술을 받고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좀 간이 많이 망가지시는 이유가 혹시 박일준 님도 이렇게 좀 그런 것 때문인가요? 이 왼수 같은 술 때문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몇십 년간 술을 마셨어요. 그럼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지 몰랐어요, 제가요. 빠졌는데 하루에 한 청주 같은 거는 한 20병 정도. 하루에요? 20병 정도. 하루에요? 예. 365일 중에 400일 먹을 수 있죠. 왜냐면 하루에 2번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생활 패턴도 아주 엉망이었어요. 술 먹고 취해서 자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거야. 술 자는 게 아니라 기절이지 완전히. 그렇죠. 당시에 스트레스 해소에는 술만한 게 없었어요. 아마 러시아에도 뭐 독주 문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내 얘기 좀 공감할 것 같은데. 네, 사실 네,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이제 러시아 쪽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좀 알코올 소비량이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음주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 사실 한국은 이제 대표 술이 소주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보드카예요. 센 거. 근데 보드카가 소주의 거의 2배 정도의 알코올 함량이 있다 보니까 40도 정도잖아요. 보드카를 이제 마시고 나서 진짜 알코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장 술을 이제 맥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술 문화는 러시아 빠지지 않. 우즈벡은 어때요? 무슬림 종교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만큼 또 다른 민족들이 있어가지고 보드카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제일 한국에 왔을 때거든요. 뭐 에바 씨는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은 주말에 술 안 드시고 평일에 드시는 맞아, 거예요.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우리 쪽은 금토 먹거든요. 왜 다음날 쉬어야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평일에 달리다가 주말에 쉬어요.
반대예요. 그래서 그게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내 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저기 안 먹진 공감을 좀 해드리자면은 네. 이 연말연시 이제 맞아요. 또 새해는 또 우리가 새해 포부를 다지면서 네. 또 맞아요. 한 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맞아요. 또 우리가 지난 일은 잊자 하고 또 한 잔 하면서 이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음주량이 늘어나는 건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미영 씨는 어떻게 간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가요? 아, 네. 저는 갱년기 이후에 극심한 피로감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지방간이 심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지방간. 저는 술도 별로 안 마시는데 어떻게 지방간이 생기냐고 놀랐는데 이유가 갑작스럽게 찐 살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지면서 전부 다 눈도 굉장히 침침해졌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뭐 무기력증도 엄청 심해지고 나도 간이 안 좋아지니까 전신이 다 고장나더라고. 하나가 고장나니까 오르륵이야. 근데 면역력도 떨어지고 맞아. 감기도 걸리고 항상 필요했고 생활 리듬 자체가 맞추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간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알면은 정말 다들 놀라실 건데요. 네. 우리 몸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장기거든요. 이 성인 기준에 약 1.2에서 1.5kg의 무게에 달해요. 좀 무겁죠. 이 크기만큼이나 신체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제 한 번에 500개 이상의 일을 수행할 만큼 우리 몸 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뭐 대사작용, 해독작용, 연역작용, 음식, 소화작용, 분해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간 기능이 저하가 되게 되면 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해독 관련된 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간 자체가 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잘 몰랐거든요. 특히 간에는요, 체내 총 혈액량의 10에서 15%의 혈액이 저장되었을 정도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간을 따로요, 혈액 저장고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요, 우리 몸 전체의 혈액이 3분에서 4분 간격으로 간을 통과할 만큼 정말 많은 양의 혈액이 간으로 흐르는 거죠. 때문에 혈액과 혈관이 건강하지 못하면 간 또한 재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제가 간경변 진단 이후에 심장 혈관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막힌 혈관을 뚫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심장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 그게 다 이유가 있구나. 네. 이 사실 이제 박일주 씨는 계속 젊은 시절부터 음주를 하셨는데 49살 정도 돼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데요. 애가 정말 나빠지기 전까지는 침묵합니다. 그래서 간 세포의 약 70에서 8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문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간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부피가 줄어드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에 비해서 작게는 뭐 2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간의 부피가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부피가 작아지면 혈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약 40살 전보다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약 35%가량 감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적어진다니. 어마어마하던데요? 퍼센트나 혈류량이 빠진다는 거는. 이제 뭐 물론 그러니까 간의 크기와 기능이 반드시 이게 비례를 하는 건 아닌데요. 박일준 씨처럼 잦은 음주, 그리고 또 우리 최미영 씨처럼 과도한 체중 증가가 있다면 간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두 분처럼 간 건강이 좋지 않은 케이스 환자를 보면요, 제가 또 이제 공통적으로 포착되는 건강 문제가 하나 떠오릅니다. 예상이 안 돼요. 간과 뭐지? 이게 네. 좀 생뚱맞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저는 방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이요? 네. 자, 우리 왕희철 선생님의 예상이 맞을지 두 분의 두 번째 건강 고민 교집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과 두 관련이 번째를 있다. 뜯어보세요. 오. 장과 변비. 아, 맞네.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용하십니다. 저도 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소화가 안 돼, 첫째. 소화가 안 되고 소화불량에 변비에 장염으로 무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복통이 심해서 설사를 하면은 또 설사 멈추는 약을 먹잖아요. 그럼 또 변비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나도 술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 한참 있는데 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술을 많이 먹으면
또 간은 괜찮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장은 괜찮니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여기에 우리 편견이 있어요. 이 간과 장은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장을 거친 혈액은 무조건 간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장에서 우리가 영양분도 흡수하고 네. 많은 것들을 흡수하게 되면 바로 간을 거치게 되고요. 간은 바로 이러한 영양소를 처리하고 저장을 합니다. 네. 근데 만일에 장 건강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영양소가 아니라 나쁜 독소나 이와 같은 나쁜 물질들이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이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이 나빠져서 간 건강까지 영향을 줬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장내 세균 균형의 붕괴, 이게 독소의 축적을 촉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간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또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요, 혈액과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고요. 또 결국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염증 수치가 높아지면 눈에 띄게 발생하는 질병은 역시 비만입니다. 어머, 또 그렇게 연결이.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특히 우리 복부 비만, 내장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요, 이 염증과 독소 물질이 바로 간으로 유입되고요, 이 간에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게 여러분 흔히 말하는 지방간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간은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간의 5% 이상 지방이 차지하면 이걸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지방간은 나처럼 술 많이 마시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지방간은요, 음주 습관에서 비롯되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고 또 음주와 큰 관련이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영양 섭취가 과도해지면서 이 남은 영양분이 간에 중성지방으로 쌓여서 발병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이 무려 32%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지방간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지방간 환자 중에 비알코올성 환자가 알코올성 환자에 비해서 17배 가량 많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술을 안 드시는 최미영 씨는 되게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최미영 씨와 같이 50대 이상의 여성은 지방간의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왜요? 술을 안 마셔도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 50대 여성에게 더 많이. 걱정을 끼치는 그래. 남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지? 네. 여성의 호르몬이 아까 제가 그 호르몬 얘기할 줄 알았어요. 이 호르몬이 정말 아니 여자들이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줄이잖아요. 떨어져서. 그래 떨어지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진대요? 화내지 마시고 보세요. 자,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굉장히 콜레스테롤 대사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게 되는데요. 50대 완경 이후는 이 호르몬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계속해서 나는 술을 안 먹어도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증이 빠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간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방간은요, 50대 이전에 남성이 여성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적으로 보면요, 완경 이후에는요, 여성의 지방간 환자가 남성보다 더 많아지는, 추월하게 됩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환자의 약 10에서 29%는요. 10년 이내 간경변이 발생하고요. 또 간경변 환자 중 4에서 27%는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또 지방간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60대 이후의 여성인 경우에 남성보다 무려 6배나 높다고 하니까 제대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자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쌍해요. 여자로 태어난 게 최고라고. 내가 간경변에 걸려갖고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네. 병원에서 50%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여성분들의 살찌는 문제가 어떻게 간경변까지 이어진다는데 이거 심각한데요, 진짜. 내가 들어보니까 살찌면 안 돼요. 왜 젊은 근데 혼내시는 거예요 지금. 혼내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정말 이게 너무 충격인 게 장 건강 때문에 이게 간까지 손상해 가고 또 이 간이 또 장으로 또 정말 엄청난 다른 생명의 위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맞아요. 너무나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너무 두려워져요. 맞아요. 지방간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오 퀴즈?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정상 간의 모습입니다. 건강해 예. 보인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요, 정상적인 간은 점차 손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림을 보고 간이 손상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어머, 벌써 색깔이 자, 1번 간 보이고요. 2번 간, 3번 간. 다 적으셨나요? 네. 자, 칠판을 공개해 주시죠. 아, 2번, 3번, 1번의 순서대로 다 지금 2번, 3번, 1번? 지금 우리 투명 주부님께서만 2번, 1번, 3번으로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세 분은 지금 다 네. 순서가 같습니다. 자, 선생님 정답을 공개해 주시죠. 네, 정답은요. 2번, 3번, 1번입니다. 예. 지방간에서 간 섬유화 그리고 간 경화 이렇게 그렇죠. 하는군요. 자, 2번 그림이 좀 노랗게 된 그림이죠. 네. 이게 바로 지방간이 쌓인 간의 이미지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면 계속해서 염증으로 인한 손상으로 간세포가 파괴됩니다. 아유, 근데 파괴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섬유화는 우리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흉터가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섬유화가 간경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간경변 상태가 오래되면 바로 이게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간은 회복 기능이 좀 있다고 네.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건강한 간 얘기고요. 섬유화가 되면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간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한번 진행이 되게 되면은 재생이 불가능해요. 한번 건너간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간이 침묵에 잠기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이 생긴 다음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제가요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까지 간이 나쁜지 몰랐어요. 진짜 이거 간이야 이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아팠으면 병원을 갔지 제가. 진짜 몰랐다니까 무섭더라고. 야. 그 간 수치 같은 것들도 보면은 간이 어느 정도 좀 나쁜 사람들 있죠. 그냥 나쁜 사람들. 그럼 간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간이 간 경변 환자들 있죠. 간경 환자들은 간 수치가 정상입니다. 왜냐? 어머. 간이 깨질 게 없어요, 더. 깨질 게 없어서 간이 이제 깨져서 피 안에 돌아다니는 게 간 수치거든요. 근데 이미 다 깨져가지고 깨질 간이 없으면은 그때는 그냥 정상으로 돼요. 그럼 또 그걸 착각하시고 착각할 수 내 있죠. 간은 아직도 난 역시 건강해. 건강. 그러면 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간이 회복력이 진짜 빨라서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둘 수 있는데 한 번 다리를 건너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진짜 우리 모두가 다 간 건강을 진짜 잘 보살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건강 고민 교집합 차트 자 공개하겠습니다. 혈당 트러블 당뇨병. 아, 신기해. 어쩌게 다 비슷해. 야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예요 문제.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 저도 지방간 진단 받은 이후 계속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지혈약 꾸준히 지금 챙겨 먹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당뇨병 전 단계 진단도 받았어요. 저도 저 당뇨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간이 나빠진 게 당뇨가 없었어요. 없다가 근데 간경변증으로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한 8년 전쯤에서 당뇨병이 온 걸 알고 그때부터 약 먹고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예. 이 간 건강과 혈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탄수화물을 먹잖아요. 네. 탄수화물은 열량으로 일단은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어디 가냐? 제일 먼저 저장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에 글라이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요. 그럼 또 빼서 쓸 때도 있겠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평상시에 먹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러한 영양분을 빼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바로 쓰는데요. 만일에 간 기능이 저하되면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낮아지거나 이러한 혈당 조절에 마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하겠네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지방간에 따른 당뇨병 발병 위험이요, 경도 지방간의 경우에는 2.9배, 중중도 지방간은요 무려 6.22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진짜. 아, 나 이거 보면서도 너무 힘든데 땡큐에서 해결 방법 알려주시나요? 나는 이제 땡큐만 믿으려고. 왜 그러냐면 땡큐에서 다 벌써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건강을 지켜주는 비결을 알려줄 시간이야 이게. 타이밍도 아세요. 이제 두 번째 출연하셔가지고
저희는 땡큐 주치의 두 분이 계시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분들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주가가 많은 나라죠. 러시아에서 온 까밀라 씨와 토종 한국인 남편 박재영 씨의 장과 간 건강 비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자분인데? Слишком быстро бежишь! Эй, подожди, ты слишком быстро бежишь! 엄청 열심히 야, 뛰신다. 이렇게 추운데 열심히 뛰세요. 이야.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амила. Очень приятно. 아, 까밀라 씨. 열심히 뛰시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밀라 남편 토종 한국인 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Девушки не собрались вместе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на музык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진짜. 아, 되게 일찍 결혼하셨나 보다. 한국 생활 애기도 있네. 귀여워. 호흡이 중요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 이렇게. 길게? 아, 근데 좀 느리다. 지금 저희 느리게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이렇게 천천히 뛰는 게 운동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슬로우 조깅이야. 이렇게 아, 슬로우 조깅. 뛰는 거야. 되게 빨리 뛰는 거에 적응돼 있어가지고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야? 어, 슬로우 조깅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요. 일본에서 시작해서 최근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그런 핫한 운동법입니다. 아, 그래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달리는 거죠. 아. 이 슬로우 조깅이 대세로 떠오른 건 몸이 약한 사람 또 어르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실제 슬로우 조깅은요 고령자들의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근육 구성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건강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뛰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몸을 풀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근육도 놀라지 않고. 스트레칭 해야죠. 스트레칭. 정리 운동 같은 거 하자는 거지? 응. 이런 거. 이런 거 할 수 있죠, 오빠들. 하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 정도까지 하면 돼. 그리고 옆구리 늘리기 하면 아, 간이랑 장도 자극이 되니까 아유. 튼튼해져. 아 그래? 다 풀렸어 이제.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아 그건 못하지 그거는. 못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아니야, 조금 도와줄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봐. 교관이야? 해봐. 이제. 아니, 손을. 좀. 아 지금 아파? 아파? 죽어 일단. 운동 또 많이 해야겠네, 오빠. 어떡해. Моя бабушка скончалась от рака печени, поэтому все в нашей семье очень заботятся о здоровье печени. И к тому же плохая наследственность может проявиться. И у меня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ыло такое, что я каждый день 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очень уставшей, всегда чувствовала слабость. Тогда у меня очень понизился иммунитет, и часто было расстройство желудка. В общем, я себя очень плохо чувствовала, поэтому я решила, что хорошо бы заняться спортом и также питаться правильно, так, чтобы моя печень и желудок хорошо себя чувствовали. И к тому же мой муж меня на 12 лет старше, поэтому я за него переживаю, вижу, что он чуть-чуть немножко поправляется, переживаю, что у него гиатоз может развиться, поэтому вот стараюсь его тоже на правильный путь направить. 아내는 약간 건강에 좀 소신이 확실히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뭐 PT 선생님도 아니고 교관한테 운동받는 느낌이거든요. 더 힘들어. 오빠 올라가 봐.
나는 진짜 비슷해. 저기 뭐지? 똑같아 어차피. 그러니까 너 먼저 재봐. 너 먼저. 나? 난 항상 똑같이. 아우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게 전 제일 힘들어. 봐봐. 지금도 그래? 52. 응. 적은 거 봐봐. 비슷한가? 봐봐. 와, 저거를 적어놔요. 무섭다. 장난 아니다. 나도 비슷할 거야. 봐봐. 그래도 쳐봐야지. 오늘 것도 적어야지, 오늘. 뭐야? 봐봐, 좀 올랐잖아. 나 원래 그 점심 때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연말에 회식이 많잖아. 그것 때문에 찐 거지. 술 마시고 또 기름진 것들이 많거든. 근데 체중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빠가 이렇게 조금 배가 나오면서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하잖아. 이게 간에 문제 생길까 봐 그러는 거지, 내가. 지방간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 남편은 아들 데리러 갔고 저는 그 사이에 우리 같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만들 음식은 러시아에서 자주 해먹는 음식인데요. 장에도 부담이 덜하고 굉장히 담백한 음식이에요. 첫 번째 음식은 구리니 수프라는 음식인데요. 러시아에서는 추울 때 이거 되게 자주 먹는 거예요. 일단 닭으로 육수를 내서 구리네 스프가 뭐예요, 에바 씨? 닭스프. 닭스프. 또 들어가는 거 하나 있죠. 이거는 바로 짜잔 이런 거예요. 한국의 국수랑 같은 건데요. 러시아에서는 랍샤라고 불러요. 그 두 번째로 러시아 주식인 감자로 이용한 그스트브이라는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거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저기다 버터를 또.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들어 볼 요리는 샐러드인데요. 근데 일반 샐러드는 아니고 그게 바로 짜잔 비트예요. I call her sugar pie. She's a little diamond in the rough to me. How do I make her mine? I've been looking for the right. 야, 이게 왜야? 들어왔다. 저희 아들이 귀여워라. 오, 애기 아니야? 야, 안녕하세요. 귀엽다. 아이고, 이거 뭐야? 5살 진짜 예쁠 텐데. 따뜻한 거네. 나가. 요리를 잘해. 이것도 되게 건강에 좋아. 러시아에서 되게 자주 먹는데 그 감기에 걸릴 때, 아, 이게 감기에 걸릴 때 많이 먹어. 좋을 것 같아, 진짜. 닭 육수, 진짜 그 비타민 엄청 많아. 이거 먹으면 빨리 나. 오, 최고. 나도 샐러드. 맛있어? 한 입 먹었는데도 건강하다는 느낌 드네. 그치, 이런 거 피자, 치킨보다 훨씬 낫지. 영양가도 높고 속도 편하고. 아, 치킨이랑 피자는 솔직히 먹을 때 맛있긴 한데 약간 좀 가스차. 그다음에 많이 먹으면 다음날 피곤해. 그치. 그런 게 있긴 해, 진짜.
러시아 음식은 다 이렇게 담백하잖아. 담백한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맛있어요 이렇게. 두 잔. 배부르게 먹었어? 아 너무 건강하게 잘 먹었다. 우리 그것도 챙겨 먹어야지. 뭐 이거. 또 뭐 챙겨 드시나 보다. 뭔지 알아? 알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완전 좋은 거야. 몸이 엄청 좋은 거야. 내가 안 챙겨주면 오빠가 안 먹잖아.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아빠 장이랑 간에 엄청 좋은 거야, 다니라. 이게 먹고. 러시아 미녀 까밀라 씨와 남편 재영 씨가 장과 간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챙기는 저것이 과연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박일준 씨? 저는 이제 옆에 이제 양약 하시는 분 계시지만 저도 한약을 좀 먹긴 먹어요. 욕 먹으면서도 먹는데 환약 같아요, 환약. 아니야. 혹시 알약, 피로 회복제 알약 같은 환 거? 있잖아, 환. 피로 회복제. 피로 회복. 피로 회복제 같은 거. 너무 한약이 아니던데.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은 뭐 의외로 소화제일 수도 있잖아요. 날씬하잖아요. 이거 보셔서 카밀라 씨 엄청 아 날씬한 근데 거예요. 그 소화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소화제 먹고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뭔가 반전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좋잖아요. 않을까요? 맞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게끔 얼마나 좋은데. 빨리 알려주세요, 뭘지. 그냥 제발. 까밀라 씨 부부의 장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바로 저것이 무엇일지 화면 보시죠. 와. 오늘도 일단 하나 먹었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간 유산균을 먹고 있잖아. 좀 어떤 거 같아? 간 유산균. 진짜 좀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얼굴 부었다고 내가 맨날 얘기했었잖아. 근데 얼굴 붓기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 진짜로. 나도 속이 편안해져서 장염이나 변비 이런 거 오. 덜하니까 훨씬 몸이 가볍더라고. 변비. 나도 변비 요즘에 안 하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오, 그러네. 나도 간암 가족력도 있고 오빠도 지방간 관리를 위해서라도 잘 까먹지 않고 챙겨 먹어야 돼. 알았어. 잘 챙겨 먹고 우리 건강하게 살자.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그래. 러시아의 까밀라 씨와 한국인 남편 박재영 씨의 건강 비결은 슬로우 조깅과 소화가 잘 되는 속 편안한 밥상 그리고 꾸준히 간 유산균을 섭취한 거였습니다. 아, 유산균이야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근데 장에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근데 어떻게 유산균이 간에 좋아요? 난 처음 알았네. 간 유산균이 일반 유산균이랑 뭐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그 간 유산균의 정확한 명칭은요.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NVP170입니다. 이거는요, 건강한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LC67과 그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분리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럼 LC27 이 두 가지를요 균형 있게 배합해서 만든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최미영 씨와 같이 비알코올성 간 손상은 물론이고요. 박일준 씨와 같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으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니 여성 유산균, 뭐 피부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어제 솔직히 간 유산균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신기해요. 아, 근데 앞서서 아까 그 간 건강을 지키려면은 장 건강을 먼저 좀 챙겨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장이랑 간을 이어주는 뭔가 뚜렷한 연결고리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얘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간이랑 장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나? 맞아요.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이제 100마디 말보다 한번 실제로 보시는 게 낫겠죠?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신체 장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장과 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 둘을 연결하는 게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간문맥. 간 문맥이라는 겁니다. 저거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이게 간과 장 사이에
엄청 얼기설기 뻗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바로 간 문맥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요, 간 문맥은 혈관을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에 있는 물질들이 간 문맥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간에 도달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 간 문맥이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그죠? 장에 있는 게 하이패스를 통과해서 간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또 장에 있는 좋은 것도 가고 안 좋은 물질 같은 것도 다 간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 바로 그게 맞아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요. 우리가 유해균이 막 자라잖아요. 유해균은요, 내독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내독소가 간으로 이동해서 결국 간 손상을 일으키는 건데요. 간에서 걸러지지 못한 내독소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뇌 독소? 뇌 독소? 내 거 할 때? 뇌 독소. 나약독소. 아니 독소라는 거, 아니, 독소. 아니 나쁜 거는 나쁜 물질이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뇌 독소라는 게 대체 뭔가요? 내독소는요, LPS라고도 하는데요,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그람 음성균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 구성 물질입니다. 여전히 모르겠어요. 이 음성균이 증식하거나 또 사멸을 할 때 세포 벽이 깨지면서 안에 있던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내독소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LPS가 장 속 유해균이 내뿜는 내독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럼 이제 장에서 생긴 내독소가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면 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장에서 뿜어지는 바로 이 내독소가요. 네. 가장 먼저 유입되는 곳이 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혈중 내독소인 LPS 농도가 높은 사람은요, 낮은 사람에 비해서 간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내독소가 간으로 퍼지고 결국 염증과 독소를 발생시키고요, 간을 손상시킨다라는 거죠. 이처럼 내독소와 간질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지방간이 장에서 나온 내독소일 때문에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독소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기 때문입니다. 최미영 씨가 아까 살이 많이 찌면서 지방간이 생겼다고 하셨죠? 네, 그때 한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혈중 LPS 농도도 비례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비만이 간 손상을 초래하는 그런 LPS, 내독소 수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박예일준 씨도요, 이 내독소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간 경변증까지 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내독소가 술이랑 관련이 있어요? 내독소 술하고 관련이 있죠. 네, 술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독소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두 번째가 바로 술, 알코올입니다. 실제로 한 시험에서요, 음주량과 혈중 내독소의 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내독소의 수치가 6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무려 3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 환경을 개선해서 내독소인 LPS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또 의미네요. 그럼 간 유산균이 LPS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간 유산균이 이제 장 속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서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간 손상의 원인 물질인 LPS를 억제시켜서 간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해주고요. 실제로 이제 고지방식이 쥐에게 MVP 170이 복합물을 투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결과 간 수치 개선과 또 내독소 LPS 수치가 감소를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교란이 회복되면서 LPS 수치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동물 쥐 뭐 이런 친구들 말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좀 연구 결과 이런 게 또 좀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깐깐한 땡큐가 준비했습니다. 야, 보세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12주간 간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요, 대조군에 비해서 내독소인 LPS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그 결과 이 간 손상 수치인 ALT, AST, 감마CTP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LPS가 줄어들면서 간염, 간경화, 염증으로 인한 간질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아까 갱년기 여성이 간 건강 위험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 갱년기를 제대로 겪고 있거든요. 짜증이랑 짜증은 죄다 내고 나도 내가 싫을 정도로 짜증을 내고 있는데 그럼 간 유산균이 저 같은 갱년기 여성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최미영 씨 정말 이제 고통받고 계시는데
우리 중년 여성들의 간질환 억제에 간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지방식을 먹인 쥐에게 간 유산균 MVP170이 복합물을 한번 섭취를 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간에 축적된 지방이 억제가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 시연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일반 물을 대조군으로 가정하고요. 식초물을 간 유산균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지방간으로 가정한 돼지 기름을 각각 넣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오, 떨어지는 게 대박. 보이네. 네, 그렇죠. 아, 포개가 되네. 깨끗해진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식초물에 넣은 돼지 기름이요 점점 분해되기 시작하는데요. 네. 일반 물과는 달리 지방을 제거하는 식초물처럼 간 유산균이 간 속 지방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지방간 지수 감소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까지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우. 어머, 체중 감소라고요? 제가 지금 다른 게 다 안 틀렸고요. 제일 틀렸던 게는 체중 감소였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중년 여성들뿐 아니고 전 세계 여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까지는 좀 기대를 안 했는데. 네, 맞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 좋아하겠다. 근데 나처럼 술 때문에 간이 상한 사람한테도 이 유산균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MVP170인가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에탄올에 의해서 간이 손상된 쥐에게 간 유산균을 한번 투여를 해봤는데요. 혈액 내의 간 손상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AST, ALT, 감마 GT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모든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 알코올 분해 요소의 활성 역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음주 습관을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유산균을 섭취한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간 손상 수치인 감마 GTP, ALT 및 중성 지방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방간의 지방이 중성 지방인 만큼 간 유산균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간 유산균을 알았으니까 앞으로 장 건강이며 간 건강에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근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렇게 술 과음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술은 이제 꿈으로 먹습니다. 약속. 땡큐. 자, 끝으로 간 유산균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MVP170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인 만큼 고온에서 사멸하기 쉬운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 여부와 함께 간 기능 개선에 대해서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확인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임산부와 어린이는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간 유산균 섭취와 함께 식습관까지 개선한다면 장 건강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겠죠? 오늘은 참 진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정말 소중한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간이 안 좋잖아요. 이거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실은. 이걸로 제 건강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땡큐.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많이 배웠고요. 모르는 사실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도움 많이 받고 가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장과 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꼭 기억하셨다가 장과 간 건강 모두 둘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인 모두가 건강해질 때까지 글로벌 건강쇼 땡큐. 감사합니다. Still love
가 바다에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